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입니다. 오늘은 결혼 지옥입니다. 제목은 강자 부부고요. 누가 강자인데?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약자 같습니다. 인상만 딱 봐도 첫인상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가 좀 강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영어 교사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33년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 얼굴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눈이 조금 각이지신 게 혼자 고심을 많이 했다. 근데 눈꼬리는 좀 처지셨죠. 근데 이제 눈썹뼈가 튀어나와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식, 그쵸? 직감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눈썹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참 자식으로 보면은 말을 잘 안 듣죠. 길을 알려줘도 딴 길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눈썹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을 보고 자수성가형이라고 해요. 자기가 길을 개척해야 되는 사람. 이마가 이렇게 이마는 넓어요. 이마는 넓고 머리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꼭지가 있으실 것 같고요. 원숭이가 이마처럼. 그리고 이마가 이렇게 편편하지는 않고 주름이 이렇게 조금 어지럽게 있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뱃속에서는 이마가 넓어도 이마가 넓다고 해서 초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관상인데, 관상으로만 그냥 관상에서도 이마가 넓다고 이렇게 좋은 이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초년, 그리고 눈썹부터 콧구까지 중년, 인중부터 턱까지 말년인데 초중 말년으로 했을 때 이마가 넓다. 그럼 초년이 부유하게 살았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마도 생긴 거에 따라서 넓어도 고생 바가지로 하는 이마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런 거는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도 있어요. 주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환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좀 고생을 좀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마가 넓으니까 일단은 넓은 것은 이제 머리는 좋으신 것, 그리고 얼굴이 좀 사각형인데 예전에는 좀 턱이 갸름하게, 어릴 때는 갸름하시지 않았나. 그 치아가 들쑥날쑥한 것은 어금니를 깨물면 치아가 틀어집니다. 이를 악물면은 치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릴 때 부모님의 돌봄을 좀 덜 받지 않았나. 왜 참고 버텨온 세월이 있다. 그래서 치아가 틀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곱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치아는 가지런합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뚜렷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법령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킨다, 원칙을 잘 지킨다, 이런 의미의 선이라고 보시죠. 그리고 미소선이라고도 하고, 웃을 때 이렇게 쫙 나와야 됩니다. 코는 이렇게 덮이셨어요. 콧구멍이 안 보이죠. 왜? 사람들이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나가나요? 예, 돈이 나갑니다. 재물이 새는데, 이런 분들은 콧구멍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재물이 나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턱은 좀 만들어졌지만 어차피 턱은 말년이니까 이렇게 말년은 이렇게 둥글게 형성되어서 턱은 좋은 편에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상학에서는 아무리 그 부위가 좋다 하더라도 얼굴에 탄력이 중요한 것이고요. 아버님 탄력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눈이 각이 졌는데
눈썹 사이에 찡그린 주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눈이 약간 각이 졌다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좀 그럴 수 있죠. 야 이놈 새끼들 조용하라 하면서 이렇게 뭐 애들한테 뭐 혼낼 때 인상을 한 번씩 쓴다든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미간에 주름까지 이렇게 잡혀 있죠. 하지만 그런 주름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목은 좀 기신 편이에요. 목은 길어서 동물로 치면은 뭐 사자, 호랑이과는 아니시고요. 기질이 그렇게 강하신 분은 아니고. 코가 기신 분들은, 코가 긴 사람들은 한움을 파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코가 짧으면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방향 전환이 좀 빈번하신 분들인데 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이거 하고 한데 코가 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한 가지에 조금 미련하게 올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이고요. 그 첫째 아들이 자폐 아이라서 아버님이 퇴직하고 나서 좀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여기서 어머니가 좀 강자신데 눈꼬리가 좀 올라갔어요. 아버지는 눈꼬리가 좀 처졌던데 어머니는 눈꼬리가 좀 올라가신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스타일이 좀 강한 게 아버지 보고도 첫째 아이들 자폐 아이 보고 물을 떠와라 이렇게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뒤로 물러서 있어야 돼. 아버지는 도와주면 안 돼. 아빠는 저리 비켜. 이렇게 아빠는 저리 비키라 대장이죠. 그 아버지 꼼짝도 못하고 저를 뒤로 물러서야 되는 기라 자기 스스로 하게끔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픈 아이 엄마들은 강하셔야 돼요. 강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야 아이를 케어하니까. 근데 그 강함이 둘째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둘째한테. 이렇게 보면 제가 둘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얼굴을 읽고요. 어머니도 코가 길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시죠. 좀 두 분 다 좀 그렇다. 근데 이제 콧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두 분 다 안 보이고 팔자주름도 좋고요. 어머니가 눈썹뼈가 또 튀어나오면서 눈이 폭 꺼지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쏙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젊을 때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인데 독립심이 좀 길러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자,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좀 독하게 사셨다. 그게 좀 몸에 배신 거죠. 몸에 배셔서 지금 뭐 부동산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좀 땅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동자가 까맣고 그래서 이성적이어서 돈을 잘 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눈이 조금 갈색이세요. 눈이 좀 갈색이어서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신데 어머님은 좀 이성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 하겠죠. 입술이 좀 얇으세요. 입술이 좀 얇아서 좀 냉정하신 분이고 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입을 이렇게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입을 이렇게 모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동계산이라든가 마무리 같은 게 굉장히 확실하신 분이고 팔자주름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한테는 없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주름이 좀 잡혀서 인상을 좀 쓰시는 할인상 하신 분이다. 평소에 팔자주름이 이렇게 또렷한 건 가만히 있을 때도 또렷한 건 굉장히 좀 내가 사람도 가리고 분명한 거 좋아하고
좀 까다로운 편이다. 입술도 조금 까다로우신 편이고, 예, 좀 냉소적인 그런 면이 있으신 분이죠. 그 눈썹이 좀 없으세요. 눈썹이 좀 없으셔서 때로는 혼자 일 처리하고 혼자 지내고, 그러니까 막 그 넓은 땅에 뭐 심고 재배하고 이런 거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썹이 좋은 사람들은 형제지간도 잘 지내지만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눈썹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옅으신 분들은 혼자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러한 인상학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옛날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와서 집에 신고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했는데 엄마는 들은 적 없다. 뭐 들었지만 들은 적이 없다. 들었지만 아는 게 없다. 그렇게 뭐 심한 줄은 몰랐다.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아들이 방송 보면은 문제의 금쪽이 같아요. 게임만 하고 엄마한테 욕하고 폭력적이고.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다. 왜? 아들의 처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폐를 가진 형, 이것도 힘들어요. 학교 폭력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1 때 척수암까지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종양을 떼내긴 했는 것 같은데 원치는 좀 힘든 것 같고 아직 치료를 받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런데 이 친구 또한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20살이지만 나이가 더 들면은 이렇게 독하게 살아가는 엄마를 이해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엄마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잘 모른다고 자꾸 시침을 떼는 거예요. 엄마는 잘 모르겠다라고 자꾸 일관해 버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한 소리 해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제 이 아이로서는 엄마를 이해해주고 싶어도 아직 이제 나이는 성인이지만 그런 상처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어머니가 그 누군가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요. 야, 저것 때문에 그러겠죠. 얘한테 너 엄마 소원이 너가 큰형보다 하루 더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일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 엄마는 독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저분이 저렇게 아빠처럼 저렇게 사시면 엄마 아무래도 형 데리고 운명을 달리하지 않으셨겠냐. 좀 독하고 못돼야지 형을 케어하면서 살지. 그리고 형이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모아놓고 나라에 땅을 기부하면서 복지시설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하는데, 네가 엄마가 보기 싫으면 이제 독립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마를 곁을 떠나는 것도 좋다. 성인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니도 알아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엄마를 이해할 날이 오지 않겠느니가. 근데 전 방송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엄마는 너무 못됐다. 아들한테 저렇게 대하고 응? 너무 구속하고 윽박 지르고. 근데 이제 어머니도 좀 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그런 게 몸에 배신 것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하셔서 그런 독한 독립심이 강하게 몸에 배신 것도 맞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프니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다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시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만 그 주위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부모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한테 지금은 엄마에 대한 이해도를 다 강요를 못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 친구도 엄마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얼굴 읽기니까 제가 더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 어머니의 인상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상도 좀 읽어드렸습니다. 인상의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영상 또 결혼지옥 강자 부부 한번 찾아보시고 재밌게 한번 또 다시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이상 인상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